패비 윤씨의 아들이 그 연산군이고, 이 미친놈이 미치게 된 이유가 패비 윤씨 사건이라고 합니다. 본인 엄마를 폐위하자고 주장한 관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왕이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종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왕위는 예종의 어린아들 제한드군에게 넘어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던 3명의 인물이 뜻을 모읍니다. 바로 성종의 할머니인 정의왕후와 당대 최고의 권력가 한명회와 신숙주였죠. 이들은 어린 예종의 아들 대신 당시 13살이었던 자을상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자을상군의 장인이 한명회였고 계비의 친척이 신숙주였기 때문에 훈구 대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했겠죠. 이렇게 성종은 왕이 되고 어린 나이에 권력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괜히 묘의 성이 붙는 게 아닌가 봅니다. 확실히 성종 때 조선의 체제가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국대전의 완성입니다. 이건 조선판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합본 같은 겁니다. 이거 완성하느라 태조 때부터 조상 대대로 80년을 끌었는데 성종이 마침내 끝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조선의 법과 제도를 완성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거죠. 또 성종 때는 대규모 편찬 사업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동국여지 승람이라던가 동문선, 국조오레이 등등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성종은 거의 조선판 곽재식 작가님이었습니다. 출판량이 어마어마하죠. 이 성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에 있던 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림은 정몽주 학파라고 해야 될까요? 정몽주가 태종에게 죽고 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에 등을 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성종은 이 사림을 등용해 훈구 세력들을 잘 견제하고 조율하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성종은 매일같이 경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훈구 대신들과 논쟁이 붙기도 했지만 성종은 신하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학문적 역량이 뛰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성종은 증조할아버지인 세종과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성종의 별명이 주요순 야골주라고 합니다. 낮에는 요순임금처럼 성인군주고 밤에는 걸주처럼 색을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정실 부인이 3명이고 후궁이 9명이나 되고 자녀가 16명의 아들과 12명의 딸로 총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증조할아버지 세종과 고조할아버지 태종의 유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종도 세종처럼 천재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발휘된 분야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세종은 창조와 발명, 과학과 기술, 종합적 리더십의 천재성이 발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종은 정치와 법치, 균형과 통제, 학문과 인재 양성에서 천재성이 발휘됐습니다. 성종의 천재성은 창조보다는 완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종은 태조 때부터 시작된 법전을 완성해 조선의 법치국가 체제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전 편찬을 넘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성종은 사림을 등용해 권력을 잡고 있던 훈구파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정치적 균형을 꾀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정치 감각은 당시 막강했던 훈구 대신들의 독주를 막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세종과 달리 직접적인 창작보다는 기존의 세력과 제도를 절묘하게 활용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빛을 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의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하고 유교적 이상정치를 구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매일 경연에 참여를 해서 학문을 논하고 신하들과 소통을 했는데 이건 성종의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종이 사림을 등용하면서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됐고 이는 훗날 무오사와 같은 사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러니까 성종 때 김종직이 쓴 글인데 세조의 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글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훗날 연산군 때 훈구파가 이걸 끄집어내 무오사와의 도화선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사림과 훈구파의 균형은 성종 때는 잘 잡혔으나 훗날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씨를 남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성종 개인적인 일이지만
패비 윤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윤씨는 처음에는 총애를 받았지만 성격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아 궁중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후궁들을 질투를 하면서 성종과의 관계가 악화됐는데 성종의 얼굴을 상처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1479년에 패출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1482년에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패비 윤씨의 아들이 그 연산군이고, 이 미친놈이 미치게 된 이유가 패비 윤씨 사건이라고 합니다. 연산군이 세자 시절 때 패비 윤씨는 죽습니다. 그럼 연산군은 현재 엄마가 없는 상황인데 성종은 이 연산군을 세자 자리를 박탈하지 않고 연산군의 세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적장자 승계를 중시하고 연산군이 세자 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음 세자를 정하는 와중에 아슬아슬하게 조율 중이던 조정이 분열이 될 수 있으니 그대로 유지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큰 재앙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엄마를 폐위하자고 주장한 관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왕이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성종을 볼 때 관료들 관점에서나 성군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종은 경국대전 완성, 홍문관 설치, 경연 활성화 같은 제도적 정비를 이뤘죠.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고 했고 관료들이 학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에게는 학문을 존중하고 법치를 완성한 이상적 군주, 즉 성군 이미지가 강했을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체제화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당시 백성들이 즉각 느끼는 혜택은 세종 시절만큼 크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패비 윤씨 사건 같은 문제는 백성들이 보기에 궁궐판 막장 드라마로 비쳤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보다는 관료, 유학자 중심 국가 시스템을 완성한 군주라는 점에서 성군으로 불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과연 정말 성군이라고만 불러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군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